자, 오늘은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을 하려고 해요. 주입식 교육.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약간 진짜 좀 약간 카리스마 있게 얘기할 거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으면 돼요. 알았죠? 카리스마 있게. 어제 겁나 무서운 컨셉. 오케이?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뭘 할 거냐면 다항함수를 할 거야. 그냥 공부해 볼 거야. 다항함수. 그냥 원론적인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오늘도 아마 문제풀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 설명만 쭉 하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지? 아시다시피 다항함수는 너네들도 알아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실수 전체 미분 가능.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배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프의 모양이 AX의 n제곱부터 시작해서 BX의 n-1제곱 더하기 쭉쭉쭉쭉쭉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거 있잖아. 마지막에 뭐 곱하기 x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n차 다항함수라고 하죠. 그쵸? 자, 그럼 이 다항함수는요, 특유의 그래프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프 패턴이 보여.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 패턴을 조금 그냥 알면 편해요. 그죠? 크게 봤을 때 이 그래프 패턴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뭐부터 했지? 홀수차 함수. 야, 다항함수 중에 제일 작은 차수의 함수가 1차 함수죠. 그쵸? 그래서 이제 홀수차 함수부터 먼저 정리를 했어. 그 다음에 짝수차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홀수차 함수와 짝수차 함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근데 홀수차 함수는 또 여기서부터 이걸로 나뉘어져. 최고차 계수. 진짜 중요한 게 이 그래프 모양의 큰 결정 조건이 다항함수에서는 최고차 계수. 자, 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수가 있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홀수차 함수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케이스. 홀수차 함수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케이스. 이렇게 나뉘어질 거고. 자, 그 다음에 짝수차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죠? 짝수차 함수면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케이스. 짝수차 함수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자, 홀수차 함수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은요, 그래프가 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오케이? 이렇게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홀수차 함수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케이스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자,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y는 뭐 3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누가 봐도 1차 함수, 홀수차 함수고 최고차 계수는 양수예요. 근데 이 그래프 나 알아. 이런 그래프야. 그치?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시작해서 요렇게 끝나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야, 이런 함수 있지 않아? x 세제곱이라는 함수 우리 대수 때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네.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패턴이 보인단 말이야. 그치?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건데, 그치? 알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그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자, 훗날 우리가 미리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전형적인 3차 함수예요. 그 전형적인 3차 함수 또한 내려가는 방향이 있을지언정 시작은 이렇게 하고요. 끝도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홀수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케이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나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케이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지우자. 짝수차 함수를 해야겠지. 그치? 자, 짝수차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짝수차 함수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함수는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끝나요. 오케이? 짝수차이면서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케이스는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끝나요. 선생님, x제곱이라는 함수요. 2차 함수예요. 짝수차 함수죠.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최고차 계수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니 알아요? 나 알아요.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끝나요. 괜찮죠? 그치? 훗날 우리가 이런 함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x 4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 4차 함수를 배우게 될 텐데 4차 함수도 모양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전형적인 모양 하나만 그려볼게요. 나중에 할 거야. 이런 모양이 있는데 자,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죠.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 대표적인
모양이 여러 개가, 모양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갖고 온 거야.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짝수차 함수인 4차 함수야. 근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패턴이, 요렇게 시작점과 끝점의 패턴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럼 요거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떡하라고. 그치? 그냥 외우는 거야. 왜라고 묻지 말고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다항함수, 우리가 여태까지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배웠죠. 그쵸? 자, 1차 함수는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1차 함수는 설명을 무도로 해. 그치? 자, 1차 함수는 요렇게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차 함수.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 모양들을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1차 함수만 갖고 있는 특유의 뷰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뷰포인트, 또 영어 하면은 포인트, 그쵸? 그러니까 1차 함수만 갖고 있는 게 있어. 다 아는 거야. 근데 우리 그냥 머릿속에 상기를 좀 시켜보자, 이 말이지. 1차 함수만 갖고 있는 특유의 것, 1차 함수만 갖고 있는 거, 기울기예요.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더 이상 내가 안 할게, 그치? 오케이? 1차 함수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할 텐데, 2차 함수. 2차 함수만 갖고 있는 게 딱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꼭지점. 다른 거 있을까? 꼭지점이 있는 함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막 Y축 대칭인 함수. 무리함수, 무리함수도 꼭지점이 있기는 한데. 그냥 다항함수 중에서 2차 함수만의 특징이라면 나는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축도 있겠네요. 그쵸? 축. 그쵸? 근데 그 축을 결정 짓는 것도 결국에는 꼭지점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함수부터는 좀 복습을 좀 해봅시다. 2차 함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지. 그치? 흔히 우리는 이러한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해요? 전개식이라고 하죠. 전개식이라고 하지. 그치? 오케이. 그냥 이러한 식을 전개식이라고 하고, 각각의 역할이 뭔지 알면 좋은데, 각각의 역할. 자, 일단 C는 뭐냐면 Y절편이죠. Y절편.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최고차항 계수. 진짜 중요하지, 그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아래볼로,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위볼로, 우리 이거 고1 때 했었던 거. 그죠? 중학교 때도 했었지, 그치? 얘가 특히 뭘 결정하냐면, 볼록 방향을 결정하죠. 볼록 방향을 결정하고, 공률을 결정해요. 요렇게 복습하고 넘어가자. 이거 고1 때 설명을 했었는데,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축을 결정하죠. 그죠? 축의 방정식 결정하잖아. 그치? 자, 근데 요 fx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자, 2차 함수는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전개식이 있고요. 두 번째, 2차 함수를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인 우리 이런 방법도 있지. a라고 하고 x-b, x-c 요렇게. 인수로만 돼 있지. 그래서 우린 이걸 인수식이라고 하죠. 그쵸? 오케이? 괜찮아? 자, 인수식은 이게 만약에 내가 요거잖아. 요거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 구하라고 하시면 이 그래프하고 요게 x축이잖아. y는 0. 그치? x축하고의 교점이 b, 0, c, 0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만약 얘는 있잖아.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면 만약에 이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내가 가정을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x축이 될 것이며 이 그래프가 fx가 되고 결국엔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 방법. 이거는 2차 함수만 갖고 있다고 나는 보거든. 2차 함수만 갖고 있는 거. 전개식이 있고 인수식이 있는데 2차 함수만 갖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모양. 얘가 더 익숙할걸? 이런 모양 보이죠? 알죠? 그죠? 이건 모르면 어떡해. 지금 3차 함수 공부해야 되는데 2차 함수 모르면 어떻게 고1 때 배웠던 건데 다. 그치? 요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없는데 이거 완전제곱식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꼭지점이 대놓고 보이는 식이기 때문에 난 꼭지점식이라고 해요. 뭐 이름은 뭐 내 맘대로 정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 얘가 만약에 양수라고 가정하면 음수일 때는 그 니들이 알아서 생각해. 다시 그것까지 그려야 돼. 그치? 최고차에서 양수라고 가정하면 약간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라 얘가 몇 컴마 몇이에요? B, C가 되는 요 구조죠. 그죠? 괜찮지? 그리고 요거 하나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거 봐봐. 여기 요 케이스 있지. 요 케이스. 전개식에서는 아까 이거 축 결정한다고 했잖아. 이거 색깔 좀 다르게 하자. 잠깐 부록으로 이거 설명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 전개식에서 축을 결정하는 거 있죠. 축. 그때의 축의 방정식을 좀 그려보려고 그래.
오케이? 아, 이것도 그려볼 걸 그랬다. 자, 그러면 이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 그래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거지. 초계방 정식. x는 마이너스 2 예분의 얘야. 마이너스 2 곱하기 예분의 얘죠. 그쵸? 그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축을 다시 부연 설명을 좀 해봤어요. 됐어? 자, 그럼 이참수는 일단 요렇게까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처음 보는 걸 이제 해봐야겠지. 3차 함수야. 쌤이 생각했을 때 3차 함수는 3차 함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뷰 포인트는 내가 생각했을 때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변곡점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어. 그치? 배경까지 설명을 했었지. 원래는 미적분 2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아두자 이거지. 자, 그러면은 원래 정의는 자, 근데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막 원론적인 거, 변곡점의 정의 막 이런 거 알 필요 없다고 지금. 그치?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위볼록에서 아래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있지. 어떠한 함수든 간에 이거는 뭐 그건 다 마찬가지. 뭐 나중에 나오는 뭐 우리가 배웠던 거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에도 위볼록이 아래볼록으로 바뀌고 아니면 아래볼록이 위로 바뀌는 이 볼록의 방향이 바뀌는 요 시작 지점 있죠. 볼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 우리는 이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지. 그치? 3차 함수 그래프는 이 변곡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얘 자체가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함수를 이루게 됩니다. 무조건이야.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무조건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3차 함수는 변곡점이 가장 중요한 뷰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정리해 볼게요. 3차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3차 방정식 그러면은 쫙쭉 막 나열했잖아. 그치?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cx 플러스 d. 알죠? 무슨 식? 전개식. 그죠? 우린 전개식이라고 하지. 그지? 야, 전개식? 야, 근데 얘가 전개식만 있어? 자, 이 전개식은 아직 우린 그림을 못 그려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실제 3차 함수를 제대로 공부를 할 때 그때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전개식만 있어? 야, 얘는 인수로 표현 못해?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봐. 내가 얘를 이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최고차계수는 A인데요. x-b, x-c, x-t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우리 이 식을 무슨 식? 인수식이라고 하지. 그지? 요거는 자, 그래프를 미리 한번 그려줄게. 그냥 미리. 교과서를 미리 이렇게 문제집을 이렇게 살짝 미리 예습 비슷하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라고 본 친구들은 대략적으로 얘 모양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볼게요. 자, 최고차계수가 0보다 커요. 그리고 이거 똑같잖아. 얘 이꼴 0을 만족하는 x값 찾아라. 3차 방정식이지. 그치? 그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인수분해 해갖고 찾았었는데 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조립제법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프 없이 계속 계산을 여전히 했기 때문에 익숙한단 말이지. 그치? 자, 근데 이게 그래프로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져요. b, 0, c, 0, d, 0 지나간다.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x축이 필요하겠죠? 그쵸? x축이 필요하겠지? 그 x축이 필요할 거고 b, 0. 세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최고차 계수는 양수니까 봤죠? 홀수차인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난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지점, 여기 첫 번째 교점 A, 두 번째 교점 B, 세 번째 교점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야. 자, 이 그래프는 제대로 그리는 방법은 뒤에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미리 소개를 한다면 요런 모양이 나오더라. 오케이? 자, 3차 함수는 요런 모양도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 일단 인수 하나는 갖고 있어. 그리고 이 셋 중에 두 개는 전개가 되어 있는지. 약간 이런 식이지. 약간 이런 식, 그치? 셋 중에 두 개는 전개가 돼 있어. 아니면 한 개는 인수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인수가 안 나오는 식. 요런 식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나와 있는 식. 그치? 그래서 우리 옛날에 기억하죠? 3차 방정식을 할 때 만약에 얘가 이꼴 0을 만족하는 x값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일단 x는 b가 나오고요. 그쵸? 여기에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 단일실근 나올 수도 있고 근이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요놈의 판별식을 봤던 기억 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기서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실근은 단 하나. 요렇게 우리는 배웠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야, 이건 그냥 약간 전개 느낌과 인수 느낌, 약간 혼합
비슷한 느낌 같아요. 그냥 혼합식이라고. 그냥 내 맘대로 지은 거예요. 그냥 막 이름이 막 엄밀하지 않네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맘대로 지으니까 우리끼리만 그렇게 공부 알면 되지, 그치? 오케이? 3차 함수는 중요한 게 뭐라고? 변곡점이라고 했다고, 그치? 변곡점. 그러면 변곡점이 뭐냐? 지난 시간에 그냥 아까도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위볼록에서 아래볼록 바뀌는 지점, 그치? 아니면 아래볼록에서 위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하냐면 미리 미적2의 스킬을 가져오자 이 말이야. 미적2에서 나오는 스킬을 가지고 올게. 변곡점 어떻게 구하냐면요. 변곡점 fx를 두 번 미분한 함수를 더블 프라임 x라고 해요. fx 한 번 미분하면 f 프라임 x, 그치? 그거 두 번 미분하자. 한 번 더 미분한 거 더블 프라임 x. 오케이? 3차 함수에 한해서만이야. 더블 프라임 x가 0을 만족하는 x값 위의 점이 변곡점이에요. 오케이? 원래 이제 변곡점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더블 프라임 x가 0을 갖도록 하고 그 주변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그러니까 뭐냐면 더블 프라임 x가 단일실근 또는 홀수 중근을 갖는 지점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 3차 함수에 한해서 미적분 원처럼 우리는 배우자고. 3차 함수에 한해서는 그냥 더블 프라임 x가 0, 그냥 두 번 미분해갖고 0을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x값 위의 점이야. 그냥 외우시면 돼요. 더블 프라임 x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 위의 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변곡점은 내가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이 변곡점은 첫 번째 내용이 요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변곡점 기준으로 변곡점을 중심으로,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뤄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룹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색깔을 조금 달리 할게. 변곡점의 x좌표. 변곡점의 x좌표를 미리 공부합시다. 오케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변곡점의 x좌표를 미리 공부할 텐데 공부할 때 여기서 할 거야. 전개식에서. 오케이? 여기는 ABC 문자가 좀 다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ABCD랑 여기 있는 ABCD랑 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전개식에서 할 거야. 전개식. 변곡점 x좌표. 그냥 외웁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예분의 얘입니다. 마이너스 3의 분의 b입니다. 변곡점 x좌표 뭐라고? 마이너스 3의 분의 b입니다. 근데 이때 a, b 있잖아. 전개식의 a, b야. 색깔 표시. a, b. 쌤이 이렇게 정리하면 좀 쉽겠죠. 그죠? 변곡점 a, b. 여기 a, b 아니야. 요것도 아니고 아니야. 요거 아니야. 전개식에서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예분의 얘입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면 약간 이런 거야. 약간 앞으로 매번 보게 되는 3차 함수 그래프야. 더 이쁘게. 앞으로 매번 보게 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자, 위볼록에서 아래볼록으로 바뀌는 요 점 있죠. 그 센터 지점이 변곡점이라는 거야. 요 센터 지점. 이렇게.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변곡점.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러한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요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함수를 이뤄요. 요거랑 이제 점대칭 관계가 나온다. 오케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그래프가 나오더라. 오케이? 그래서 자, 아직은 우리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복습과 함께 3차 함수의 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3차 함수의 변곡점을 지금 강조를 해갖고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흘러간다라는 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얘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또 배경 지식이 몇 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다항 함수의 그래프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 그래프 패턴을 가지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했어요. 3차 함수는 리뷰가 아니라 프리뷰지, 그치? 미리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그 도구들 있지. 그 도구들을 공부를 좀 해보자 이 말이야. 자, 두 번째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프를 보고 식 작성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프를 보고 식을 작성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자, 뭔 말이냐면 내가 그래프를 딱 봤는데 말이야. 첫 번째, 내가 어떤 그래프를 딱 봤는데 다항함수 그래프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 이 C, 요 A라는 지점을 뚫고 올라가.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지점을 이렇게 이러고 이게 내려가. 뚫고 내려가. 여기 A 지점을 뚫고 내려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존재하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이 fx 다항함수인데 한 번에 확 뚫고 올라가고 한 번에 확 뚫고 내려가. 어디에서? A에서. 그러면 이 fx라는 함수는 있잖아요. 이 색깔을 이거 똑같은 색깔로 해볼게. 그럼 이때 fx라는 애는 있죠.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최고차 계수를 내가 K라고 해볼게, 그냥. 최고차 계수를 잠깐 K라고 한다면, 이놈의 자식은 무조건 A라는 인수를 단 한 개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X-A라는 인수가 단 한 개 가지고, 나머지 인수는 알아서 하겠지. 그치? 오케이? 이거가 이제 대표적으로, 잠깐만 여기 복습만 하고 넘어가자. 자, 야, 너 이거 알아? 쌤이 이런 그래프를 그렸다고 칠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할게. 그리고 fx야. fx 최고차 계수가 3인 함수야.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함수야. 그쵸? 아니,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함수인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습니다. 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딱 봤는데 다항함수야. 최고차 계수가 3인 2차 함수겠 2차 함수겠지. 인수 한 개 있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1을 지나가고 2를 지나가니까 얘 x-1 인수 한 개 있을 것이고 x-2 인수 한 개 있겠죠. 그쵸? 그래서 fx 그래프가 뭐야? 내가 이렇게 식 작성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거를 보고요. 인수가 한 개가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아셔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했던 거. 괜찮죠? 그러면 2번은 어때? 2번. 2번은 내가 그래프를 봤는데 약간 이렇게 생겼어. 잘 봐. 그래프를 봤는데 X축이 2번 여기 있는데 아니 이렇게 진짜 이게 찍먹만 하고 가. 찍먹. 그치? 찍먹만 딱 하고 넘어가.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아니면은 야 위에서만 찍먹해? 밑에서도 이렇게 찍먹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밑에서만 이렇게 찍먹하고 넘어가는 이런 얍삽한 경우가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fx 우리 어떻게 공부했었지? 접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2차 함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최고차 계수는 K라고 가정을 한다면 x-a 인수 두 개 갖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미리 이런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어요. 그쵸? 잠깐만. 그래프 설명을 하는데 아까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빨간색으로. 자, 우리는 있잖아. 이런 그래프를 이전에 그린 적이 있어요. 대수 시간에. 얘 4제곱근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이 그래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알려줬지. 야, 얘도 있잖아. 이거예요. 요렇게 가고 여기가 0인 지점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x축으로 만약에 3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면은 여기 3만큼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3이 되겠지.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거 찍먹했거든, 3에서. 3에서 찍먹을 했는데 3에서 찍먹했으면 x-3의 인수가 2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4개를 갖고 있지? 그쵸? 오케이? 그냥 얘기해줄게. 짝수개 갖고 있으면 다 이래.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짝수개 인수 갖고 있으면 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확장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과 같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짝수개 인수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자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 있지. 1번과 2번을 합쳐서 복습을 해봅시다. 1번과 2번을 합쳐서 복습을 해보자. 아니 너더러 이런 그래프가 있어. 야, 사실 이런 건 문제에 나오진 않는데 그냥 연습을 해보자 이 말이야. 다항함수래. 다항함수래.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래. 그리고 너더러 fx가 최고차 계수가 5래. 5가 되겠지 당연히. 왜 그러냐면 마지막 여기가 올라가. 그럼 최고차 계수 양수겠지. 무조건 봐봐. 최고차 계수가 양수잖아. 마지막에 올라가요. 짝수차에도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마지막에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놓고 너더러 이거 최고차 계수가 5인 6차 함수야. 식 작성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와. 5차 6차 안 나와.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봐.
얘 있잖아. 일단 이거 갖고 있고 이거 갖고 있고 이거 갖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뚫고 내려가고 뚫고 올라가니까 자 x-2하고 x-3은 무조건 한 개를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에서 얘가 6차 함수라고 했으니 x 플러스 1은 요 인수는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짝수개 갖고 있다고. 두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인수가 네 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섯 개 갖고 있을 수도 있지. 그치? 48,544 마지막이 짝수면 되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6차 함수다? 이거 네 개 갖고 있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접하는 패턴에 대해서 이 정도만 공부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앞으로 또 이런 게 있어요. 봐. 세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아니,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렇게 그냥 확 올라가면 좋은데, 얘 진짜 이거 약간 찍먹하고 이러고 올라가. 왜, 하필 어정쩡하게 이렇게 원래 스쳐서 올라가. 야, 올라가기만 해. 내려가기도 해. 그러니까 막 별꼴이야. 이렇게 그냥 별꼴이야. 살짝 스쳐서 내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치?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또 복습을 또 한번 해봐야 돼. 일단 최고차 계수 1이라고, K라고 가정을 하고, X-A가 일단 있겠지. 그치? 몇 개 갖고 있냐고. 자. 일전에 우리는 이런 함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치? 이런 그래프고. 약간 비슷해. 여기 약간 꼬로매. 그치? 그치? 근데 요 지점이 X가 0이라는 거 알잖아. 그치? 요 지점에 X가 0이라는 거 알잖아. 그치? X가 0이잖아. 이렇게 할게. X가 0이야. 내가 이거를 X축으로 뭐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볼까? 그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요 지점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것도 평행 이동 우리 공부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나겠지.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게 살짝 꼬로매가 꼭 울렁울렁거리는 요런 거, 요 형태. 맞다. X축을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요런 꼬로만 요런 형태.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요런 형태. 여기에서 지금 인수 몇 개 갖고 있어? X 플러스 2라는 인수 3개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 모양은 3 이상의 홀 속의 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다 이래. 3 이상의 홀 속의 인수가 있으면 무조건 다 이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 봐봐.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홀 속인데 x-a라는 인수는 홀 수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수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때 홀수, 요 자리에 있는 홀수는 무조건 3 이상의 홀수가 되어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 식작성은 이런 식으로 이게 세 가지 패턴이 보일 것이고 X축과 지나가는 패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 번에 훑고 확 찍먹.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 약간 좀 어렵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1번 패턴 같은 경우는 그냥 인수가 한 개밖에 없다. 2번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확장해서 인수가 짝수개 있으면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자, 지금 약간 스무스하게 뚫고 올라가는 요 느낌은 3 이상의 홀 속에 인수가 있으면 다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 최고차 계수가 4인 함수래. 일단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얘가 최고차 계수가 4인 6차 함수래. 최고차 계수가 4인 6차 함수래. 식을 작성하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일단 4 적으셔야 되고, 일단 인수가 여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에서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일단 먼저 하겠지. 이렇게 일단은 식을 작성을 하겠지, 그치? 인수 쓴 다음에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자, 일단 얘는 뚫고 내려가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인수 한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6참수니까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인수 몇 개 있을까? 3 이상의 홀 수개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짝수개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숫자 맞춰가지고 전체 인수가 6개가 있으면 6참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3개 있고, 얘가 2개 있겠구나. 합쳐서 6차 함수 만들어냈고요. 식을 작성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물론 6차 함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나도 알지만,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식 작성을 이런 식으로 다항 함수 할 수 있겠더라. 오케이?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f'x로부터 fx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 f'x로부터 fx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배웠잖아. 그치? 그 극대, 극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단은 뭐 fx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극대를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 극대를 f'x와 연관지어서 함께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잘 봐. f'x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식이에요. 자, f'x는 진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얘부터 봐야 돼. f'x로부터 fx를 추론할 수 있는 일단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오케이?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f'x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퀄 0이었을 때는 결국에는 x축과 교점이잖아. 그치? 그 x축과의 교점의 종류는 이렇게 한 번에 확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접하거나 찍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스무스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 그치? 이번에는 이 내용을 f'x에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f'x가 자,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는데 f'x가 그냥 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f'x야. f'x, fx 아니야. 그리고 요 지점을 내가 지금 a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 f'x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 오케이? 자, 그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뭘 찾으라고 했다고? 내가 f'x 이퀄 0인 지점을 먼저 찾으라고 했어. f'x 이퀄 0. 여기죠. 그죠? 여기를 이제 내려. 아니, 왜 안 예뻐? 수전증 걸렸어? 왜 그래? 이 드르륵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적어볼게. 여기에서 내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돼. fx를. 자, 근데 fx를 이제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될까 봤더니, 자, f'x는 fx의 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됐죠? f'x의 y값은 fx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우린 그거 배웠잖아. 그거를 내가 이렇게 표현하겠지. 자,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함수값이 전부 다 음수야. 전부 다 음수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증가함수 배웠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f'x가 음수인 구간이야. 여기에서 fx 감소하죠. 그쵸?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잘 봐. 그럼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쵸? 근데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봐봐. A라는 지점에서 f'x가 0이라고. 그 말 뜻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약간. 이해돼? 그럼 여기도 이해되겠네? 여긴 어때? f'x가 양수값이지. 양수값이네. 그러면 어때? f'x가 양수야? 그럼 이 구간에서는 fx 증가하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그려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실제 얘 y값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에서는 감소하고 여기에서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오케이? 이 지점이 A가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이 지점이 곧 어떤 지점이라고 배웠지? 이 지점이 곧 어떤 지점이라고 배웠지? 극소인 지점이라고 배웠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 지점을 우리가 극소인 지점이라고 배웠지. 자, 그럼 극소가 되려면은요. fx의 극소를 찾고 싶어. 그러면 f'x가 0을 만족하는 지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0을 만족하는 지점을 찾고 그 f'x가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는 극소를 갖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말이야. 뚫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것만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아니죠. 그쵸? 오케이? 얘도 있지. 얘 있잖아. 이렇게 스무스하지만 결국에는 뚫고 올라가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봐봐. 극소는 f'x가 0을 만족하는 요걸 우리가 단일실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기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자, 잠깐만 쓸게.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이 a에서 뚫고 올라가면 인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일실근이라고 하지. 그치? 요거는 있잖아. 내가 만약에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가 3개 이상 있다. 그치? 그럼 얘는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가 3이면 3중근이지. 그치? 5개 있으면 5중근이지. 홀수가 있으면 홀수 중근이네. 그치? 그러면은 극소는 f'x가 0을 만족하는 단일실근
0을 만족하는 f'x 이퀄 0을 만족하는 단일 실근 또는 홀수 중근에서 뚫고 올라가면 극소값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f'x는 0을 만족하는 단일 실근 홀수 중근 또는 or 단일 실근 또는 홀수 중근에서 자, 뚫고 올라가면 극소값 가져요. 그리고 이따가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대값도 이런 모양 나와요. 뚫고 내려가면 대값이야.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거 미리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 글씨 안 예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2번 다시 한번 정리. 2번 두 번째 케이스 잠깐만. 두 번째 케이스. 야, f'x가 뚫고 올라가기만 해. 뚫고 내려가기도 하자. 그치? 이번 내려가는 거야. 그래프 내려갈게요. 내려갔어. f'x야. 나 알아. 너 알아? 여기 A야. 그치? 자, 여기는 어때? 양수야. 그치? 똑같은 색으로 양수야. f'x가 양수값이야. y값이 싹 다 양수값이야. 그럼 fx 뭐야? 증가하는 그래프. 근데 여기서는 f'x 0이야. 접선의 기울기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음수값이야. 내려가 감소하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야. 알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될 거예요. 얘가 fx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일단 A가 될 거고요. 나는 알아. 이 지점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지점? 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어때? f'x가 0을 만족하는 단일 실근 또는 홀수 중근에서 값을 갖는데 이번에는 단일 실근 또는 홀수 중근에서 뚫고 내려가는 모양이 그려지면은요,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 변하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대를 갖겠네요. 그러면은 요게 여기에도 먹힌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럼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값은 어디서 생겨? f'x는 0을 만족하는, 이것도 중요하니까 밑줄 쳐. f'x는 0을 만족하는 f'x 어디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한에서. 지금 우리 다항함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 한에서. 다항함수에 한해서 f'x는 0을 만족하는 단일 실근 또는 홀수 중근에서 값을 갖는데. 됐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봐봐. 그러면은 자, 이 얘기를 들어봐. 야, f'x 0을 만족하는 단일 실근 얘기 나왔어. 1번 얘기 나온 거고. 홀수 중근 얘기 나왔어. 3번 얘기 나왔어. 그러면은 f'x가 1번 케이스하고 3번 케이스가 나오면은 값을 갖겠네. 그치? 한 가지 안 한 게 있네.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f'x를 만족하는 어디에서? 짝수 중근에서는 뭘 가져? 그걸 알아봐야겠다. 끝값 같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를 해볼까, 제가.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그림 안 예뻐. 다시. 세 번째 케이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f'x가 이래. f'x. 자, 이거 갖다가 우리가 fx를 그래프를 그려보려고요. 이렇게? 자,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A예요. 그쵸? 여기가 A야. 여기 약간 여기가 A야. 그지? 나 알아. 일단 요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겠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 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f'x가 짝수중근을 갖잖아. f'x 이퀄 0이 짝수중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양수값에서, 자, 지금 이 y값 봐. 양수값이지. 양수값에서 0 잠깐 갔다가 다시 양수값으로 가. 그러니까 양수값이야. f'x가 양수값 가죠? 증가하죠. 여기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살짝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안 예뻐. 다시 이쁘게 그려줄게. 잘 봐봐. 결국에는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요것만 보면 돼.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다시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A가 되겠지. 그치?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 그치?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 위볼록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아래 볼록이야. 그래서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야? 자, 변곡점인데 중요한 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봐봐. 접기가 0인 변곡점이야. 변곡점은 변곡점인데 앞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접기형 변곡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 우리들만의 용어야 앞으로. 알겠지? 우리들만의 용어. 접기형 변곡점. 접기형 변곡점. 어떤 변곡점? 접기형 변곡점. 우리들만의 용어다 앞으로.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 오케이?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을 갖게 되겠네요. 그쵸?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 야 이렇게 얘가 이제 위로 찍먹이 있고요. 아래 찍먹이 있지, 그치? 오케이? 아래 찍먹도 잠깐만 볼까? 아래 찍먹도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여기가 x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f 프라임 x야. 아래 찍먹. 그치? 아래 찍먹. 똑같이 그리면 돼요. 난 알아. 다 똑같은 색깔로 할 거야. 자, 요 지점이 A야. 그치? 나 알아. 나 알아. 그치? 여기 Y값, 음수야. 살짝 0값을 갖다가, 그래도 음수야. F'X 음수야. 살짝 0이었다가 F'X 음수야. 내려갔다가 살짝 접선의 기울기 0같이 되면서 다시 내려가.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약간 너 알아? 나 알아. 이렇게 내려가. 얘가 fx야. 그리고 또 알아?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야. 그쵸? 여기 지점 A가 될 거고요. 그쵸? 난 이것도 알아. 얘가 어떤 지점이야? 접기형 변곡점. 접기형 변곡점. 오케이? 접기형 변곡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리해도 돼? 이거 잘 봐. 이거 어우씨. 봐. fx 0을 만족하는 fx f'x 이퀄 0을 만족하는 이번에는 짝수중근에서는 f'x 이퀄 0을 만족하는 짝수중근에서는 짝수중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x가 0을 만족하는 f'x가 0을 만족하는 짝수중근에서는 변곡점을 갖는데 진짜 저 중요한 거야. 변곡점을 갖는데 진짜 어떤 변곡점? 접기형 변곡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을 무조건 갖습니다. 오케이? 다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예요. 자, f'x 0을 만족하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항함수 안에서만큼은 나중에는 확장이 돼서 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지금 일단 다항함수 배우는 거니까 다항함수 안에서는 f'x 이퀄 0을 만족하는 단일실근 또는 홀수중근 둘 다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거야. f'x가 x축을 뚫고 올라가거나 뚫고 내려가는 그 지점에서는 무조건 극값을 갖고요. 더 정확하게요. 뚫고 올라가면은 극소를 갖고요. 왜? 음수값에서 양수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fx에서 보여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극소를 갖고요. 더 정확하게는 뚫고 내려가는 거. f'x가 x축을 뚫고 내려가면 함수값이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건 fx 관점에서는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배를 갖는구나.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극값이니까 f'x 0을 만족하는 단일실근 홀수중근에서는 극값을 갖고요. f'x가 0을 만족하는 짝수중근에서는 부호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양수값 0 찍먹 양수값.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증가하는데 살짝 여기서 그쵸? 살짝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을 잠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변곡점을 갖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을 무조건 갖게 돼요. 오케이? 감소하는 케이스 마찬가지지. 음수값에서 0 찍먹 음수값을 가지니까 fx 관점에서는 감소했다가 살짝 접선의 기울기 0이었다가 다시 내려가는 요 모양이 나오게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요 엄청 중요한 거야. 오케이? 알겠지? 반드시 숙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갖다가 또 그래프를 또 그리게 될 거라 이거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방금까지
그래프 패턴과 그래프를 가지고 십작성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f'x를 가지고 fx를 추론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f'x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공부를 했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용한, 미분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야. 그래서 테마가 뭐냐? 미분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미분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첫 시작을 뭘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니 일단 첫 시작을 할 거긴 한데,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자, 이 미분을 이용한 그래프 그리기는 핵심이 요거죠. 우리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f'x가 0을 만족하는 지점을 확인하라고 했어. f'x가 0을 만족하는 x값에서 얘를 만족하는 x값에서, 오케이? fx 0을 만족하는 x값. 자, 이 x값이 첫 번째, 만약에 이 fx값이, 요거 x값, f'x 0을 만족하는 그 x값이 단일실근 아니면 홀수중근. 뭘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공부했었죠. 그쵸? 아, 얘 극값 갖는다. 이 지점에서.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은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극소를 갖고요. 뚫고 내려가면 f'x가 단일 실근을 갖는데 뚫고 내려가.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극대를 갖는다. 그래서 둘 다 합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쵸? 그럼 방금까지 했던 거잖아.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는 거지. 만약에 짝수중근이 나왔어. 짝수중근이 나왔다면 우리는 접기형 변곡점이야. 그냥 변곡점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접기형 변곡점. 선생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맨 첫 시작을, 자, 이제 첫 시작을 뭘로 할 거냐면은 선생님이 2차 함수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선생님 저 2차 함수 그릴 수 있는데요. 알고 있어요. 2차 함수 그릴 수 있지. 근데 이번에는 뭘 이용할 거냐? 미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라고. 자, 그러면 2차 함수는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쵸?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미분을 합니다. 미분 할 줄 알지? 2a의 x 플러스 b가 되고요.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습니다. 딱 봐도 우리 알지? x값 있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는요, 축의 방정식이라는 걸요. 그쵸? 그래서 자, 그래프를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일단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자. 아래 볼록이잖아.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아래 볼록이지, 그치? 아래 볼록. 아래 볼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보이죠? 그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보이지, 그치? 우리 요 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구나. 우리 요거는 알 수 있지, 그치? 오케이? 만약에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어떻게 돼? 미볼록인 거 알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리고, 이 지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다. 우리 요거 알고 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참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축의 방정식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될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오케이? 그래서 이 지점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이 참수는 솔직히 얘기하면 얘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때의 y값도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 미분을 이용하고 싶어? 그럼 미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래프를. 아니면은 나는 옛날 방법이 좋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처럼 반띵 제곱을 더했다 뺐다 완전 꼭지점식으로 바꿔서 풀 거야.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처음 보는 거야 이제부터. 3참수야. 요렇게 표시 좀 하고 넘어갈게요. 2참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3참수 할 거야. 3참수 전개식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가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미분해야겠지. f'x 3a의 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야. 요거 인정? x 플러스 c야. 내가 얘기했지? 0을 만족하는 x값 찾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미분을 하면서 여태 느낀 거 있지? 미분을 하면서 느낀 거. 내가 2차를 미분하니까 1차가 나와. 3차를 미분하니까 2차가 나와. 4차를 미분하니까 3차가 나와. 결과적으로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괜찮죠? 그러면 다항함수 차수가 줄어들었어. 그런데 3차를 내가 미분했으니까 얘가 어떤 방정식이 나오게 되지?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그쵸? 이게 지금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x값이 2차 방정식의 실근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x값을 찾을 때 그 x값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3차 함수를 미분을 해갖고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이 2차 방정식의 실근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근을 구해야 되는데 그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0개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 그럼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뭐야? 그걸 판단하는 방법? 야, 이거 있지.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서다 두 실. 얘는 중근.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자. 2차 방정식의 중근은 짝수 중근이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바꿀게. 이렇게 쓸게. 짝수 중근. 얘는 허근이죠. 굳이. 쓰자. 허근. 그치? 다른 말로. 하나 더 정리.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그치? 짝수 중근이 나오려면 요놈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될 거야. 이 허근이 나오려면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단일 실근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값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짝수 중근 판별식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이면 짝수 중근이 나오기 때문에 접기형 변곡점 나올 거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값이 없어요. 그쵸? 그 x값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덩어리가 항상 양수가 나오거나 항상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자, 첫 번째 케이스 f'x 이퀄 0에 f'x 이퀄 0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f'x 이퀄 0에 0의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단일 실근으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두 개가 나와요.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나 지금 최고차 계수를 그냥 양수라고만 가정을 한다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잘 봐.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양수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오면서 올라가서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f'x 이퀄 0을 만족하는 그 x값 하나는 요 지점이 될 거고요. 하나는 요 지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fx는 얘 이퀄 0, f'x 이퀄 0이 실근 하나인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베타에서는 극소값을 갖겠네요.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최고차 계수가 음수가 되면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최고차 계수 음수. 자,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그래프가 아마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두 군데가 있다고. 왜?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실근 두 개 나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실근은 단일 실근일 거니까 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 지점은 이제 알파, 요 지점이 베타.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x는 알파에서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x는 알파. 작은 근에서는 극소값 같고요. 큰 근에서는 극대값 같겠네요.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해볼게. 두 번째 케이스. f'x에 이퀄 0에 판별식이 0인 케이스. 이거 이제 f'x 이퀄 0이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귀찮아. 그럼 나 그냥 이렇게만 할게. 이거인 케이스. 괜찮아?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은요. 내가 얘기했지.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한 군데가 있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이 딱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3참수인데 올라가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변곡점을 짝수 중근에서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 그래프는 아마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때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근 달랑 하나, 그 중근 하나가 아무래도 여기 지점이 될 거고 알파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알아. 얘 접선의 기울기 0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음수면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그치?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치? 그 지점이 뭐가 돼? 알파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세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러면 근을 안 갖는다고. 그치?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얘는 잠깐만 여기 설명하고 넘어갈게. 잘 봐. 이 덩어리가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지. 그럼 얘 아래 볼록 그래프예요. 자, F'X 적어. 요게 아래 볼록 그래프인데 실근이 없다고. 얘가 F'X야. 실근이 없어. 요거는 나중에 그 뒤에 그래프 추론할 때 다시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미리 한번 봐봐. 얘 지금 항상 y 값이 양수지. 그러면은 미안해, F'X가 저 도함수 F'X 항상 양수. 그러면은 fx에서는 항상 도함수가 0보다 크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요 지점에서 y 값이 제일 작지. 최소 지점에서 y 값이 제일 작으니까 이쪽 지점에서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살짝 완만하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요런 느낌.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살짝 완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케이스는 살짝 요런 느낌으로 갖는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요, 크게 봤을 때 이 6가지 유형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외에는 유형이 없어요.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지금 설명만 들었을 때는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쌤이 지금 그래프 그리라고 프린트 줬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이 6개를 다 보여주고 싶지만은 그 6개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걸 그렸으면은 음수인 거 네가 그릴 수 있잖아. 그치? 내가 만약에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걸 그려주면 양수인 거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그냥 그려주면은 알아서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모든 걸 풀어주진 못하고 몇몇 개만 선생님이 풀어줄 거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먼저 풀어주고 싶은 거는 A-0 1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있어. fx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예요. 쌤이 지금부터 얘를 그려볼 거야. 3차 함수지. 먼저 뭐 해야 돼? 미분부터 해. f'x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퀄 0이 될 거예요. 근을 구하셔야 돼. 도함수 이퀄 x값 구해야 돼. 얘를 만족하는,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 구하시면 3x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될 거고 x값은 0하고 2예요. 두 개가 나왔죠?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 케이스. 도함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가 두 개 나왔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자, 그 값이 두 개인데 그게 단일 실근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값 두 개 나오다. 요것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는 다항함수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항함수의 그래프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씁시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데 홀수차야. 그러면 올라가서 시작해서 올라가서 끝나는데 그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하고 올라가서 시작해서 올라가도록 끝나요. 그러면 너 알아? 나 알아. 나도 알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 요 지점이 얼마야? 0이야. 요 지점이 2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0하고 2인데 0이 더 작으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이게 얘가 2고 얘가 0이고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될 거야. 괜찮아?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자,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x는 0에서 극대값 f0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f0 값은 2니까 얘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 좌표가 2야.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x는 2에서 극소값 f2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f2 값은 넣으면 되지. 니 할 줄 알잖아. 그치?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한 문제를 한번 더 볼게요. A-10번입니다. fx가 있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에요. 뭘씨 복잡해.
자, 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일단 뭐부터? 미분부터 해야 돼. 그래서 미분을 할게요. f'x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 이퀄 제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을 만족하는 x값을 먼저 구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근데 뭘까 뭘까 봤더니, 잠깐만. 마이너스 6으로 묶이잖아. 그런 다음에 이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돼요. 그치? x값 있잖아.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1. 1개 나와요. 중근이죠. 근데 이거 3차함수는 도함수가 2차함수고 그 2차함수의 근이 그 중근이 나왔다는 건 짝수 중근밖에 안 나타나는 얘기잖아. 이 케이스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한 군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 한 군데가 짝수 중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 짝수 중근은 접기형 변곡점 생긴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래프 패턴만 지켜주시면 돼. 최고차 계수가 홀수차인데, 최고차 계수가 홀수차래. 자, 일단 홀수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시작해서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접기형 변곡점이 한 군데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너 알아? 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값이 없어요. 그리고 너한테 변곡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미적분 1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변곡점 값 구하시오라고 대놓고 얘기를 안 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괜찮죠? 다음에 내가 풀어주고 싶은 거는 A-06이야.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입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이제 자신감 붙었어. 3차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바로 해야 될 거 뭐야? 미분이야. 자, 그럼 미분해봅시다. f'x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고요.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셔야 돼. 선생님 보기가 불편하군요. 알겠어요. 일단 3으로 묶어볼게요. 3으로 묶으면은요 뭔가 이쁜 게 나올 것 같은데 잘 봅시다. 씨 그래도 인수분해가 안 돼. 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요 근해 공식으로 막 실근 구하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판별식을 0인지 확인해봐. 이놈의 판별식을 볼게요. 4분의 D죠. 얘 반띵의 제곱은 1 빼기 얘 곱하기 얘니까 빼기 2예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0보다 작다라는 사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없습니다. 그쵸? 0개인 케이스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 2개 나오는 케이스. 그치? 그냥 사실상 실근이 없다 케이스. 그럼 이럴 때는요 뭘 보라고 했지? 이 그래프 자체의 상태를 한번 보라고. 이 그래프 지금 x축과의 교점이 없는 상황인데 아래 볼록이지. 그치? 그러니까 자 fx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fx 그래프래. f'x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아래 블록 그래프가 나오는데 x축하고의 교점이 없어요. 그죠? 그럼 난 이거 가지고 추론할 수가 있지. 어떻게? 모두 다 도함수 값이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텐데 내가 얘기했지? 여기에서 y값이 제일 적다라는 건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약간 꼬물꼬물꼬물하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약간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살짝 이런 느낌의 fx를 그릴 수가 있겠더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너한테 여기는요 있잖아요. 여기 요 지점이 자 그냥 변곡점이야. 접기형 변곡점이 아니라 그냥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실상 접선의 기울기가 어차피 봐봐.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 f'x에서는 y값이잖아. y값 양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양수야. 다만 되게 제일 완만한 구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변곡점은 여기에요. 그리고 너한테 웬만하면 안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그래프 4차 함수예요. 4차 함수 그래프도 우리는 그릴 줄 아셔야 돼. 그런데 4차 함수 그래프는 종류가 워낙 많아갖고 너무 많아. 근데 진짜 필요한 거 몇몇 개만 일단은 공부하면 되기는 해. 근데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종류별로 일단 한 번씩 소개를 좀 시켜볼게요. 아시다시피 이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ax의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dx 플러스 2까지. 오케이? 마찬가지야.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f'x 미분하자. 4a의 x의 세제곱 3bx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d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셔야 되는데 알다시피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에 나올 수 있는 x의 케이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봐. x값 있지.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질 수 있죠. 그쵸? 3개 가져요. 3개 가질 수 있고요. 그죠? 2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2개를 가질 때는 어떻게 가져? 2개? 이 2개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개 가질 수도 있지. 그지? 오케이? 0개는 가질 수가 없어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 하나 있다. 응?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3개가 나와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죠. 그쵸? 2개가 나온다면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2개가 나올 때는 이렇게밖에 못 나오지. 하나 실근, 하나 짝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짝수 중근. 그치? 그래서 1실근, 1중근. 이거밖에 없죠. 그죠? 자, 1개가 나올 때는요. 얘는 2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1실근, 2허근. 그쵸? 그냥 아예 실근 하나 딱 나온 거. 그쵸? 그런데 얘는 1가지 케이스가 더 있네요. 뭔지 알아요? 3중근.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그래서 얘의 도함수인 3차 도함수가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이야.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단일 실근으로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1실근 1중근으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1개가 나올 수 있는 종류가 1실근 1허근이 있고 아니면 3중근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총 4가지 케이스가 존재해요. 그러면 그 4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싹 다 공부하셔야 돼. 그럼 잘 봐. 첫 번째 케이스. 요거는 이제 판별식으로 판단 못하니까 선생님이 요걸로 이제 인덱스를 한번 처리를 해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 서다 세실일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일 때는 그 세실근이 전부 다 단일 실근이기 때문에 다 극값이야. 다 극값이라고. 그러니까 다 접선의 길이가 0인데 극값이야. 알죠?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는 이걸 따지면 되겠죠? 최고차 개수가 만약에 양수잖아요. 그러면 서다 세실인 경우에는 극값 3개가 나오도록.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빡빡빡빡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값이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겨. 여기 봐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하고, 그럼 요게 베타, 요게 감마.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감마는 그냥 요거 이꼴 0의 세근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 야,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어때?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올 수가 있지. 그치? 그리고 너 알아? 극값, 극값, 극값.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그럼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의 케이스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좀 해봤어요. 괜찮죠? 자, 두 번째 케이스. 1실근 1중근이야. 근데 이때 1중근은 짝수중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내가 이렇게 작성만 잠깐만 해볼게. 이 1실근에서는 극값 같네요. 그쵸? 여기서는 뭐가? 접기형 변곡점. 접기형 변이라고만 쓸게. 접기형 변곡점 같네. 그지? 그런 다음에 패턴만 맞춰주면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리할게. 1실근 1중근일 때는 1실근 1중근일 때는 최고차 계수가 만약에 양수잖아요. 그러면 접기형 변곡점 하나, 극값 하나 가지도록 그림을 그리시되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만 그리시면 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봐봐. 얘는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왼쪽에 1중근, 접기형 변곡점. 오른쪽에 극값을 갖는 케이스. 얘가 중근이에요.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접기형 변곡점 하나, 극값 하나 갖는 케이스. 괜찮아요? 야, 근데 왼쪽에 접기형 변곡점이 있으란 법 있어? 없어. 때려 죽여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야, 오른쪽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만약에 이제 알파 값이 작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알파 값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엔 베타 쪽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그림을 그려야겠지. 그치? 약간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겠네요. 얘가 fx가 될 수가 있지. 그치? 야, 이번엔 여기가 중근이야. 그치? 이번에 여기가 단일 실근 알파.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그때는 알파, 베타의 크기에 따라서 요 모양 또는 요 모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그 값을,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을 보고 나서 그 근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를 할 줄 아셔야 돼. 알겠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만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어때도 그려야 돼.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도 그려야겠지. 만약에 접기형 변곡점이 왼쪽에 있다면 그래프는 먼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요거가 되죠 이제? 그죠? 접기형 변곡점이 먼저 나오고 극값이 먼저 나오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될 거고, 만약에 접기형 변곡점에 그러니까 중근이 더 크면은 약간 뭐 이런 느낌이 그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접기형 변곡점이 좀 더 크고 극값이 좀 작은 값.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또 그려지겠네. 괜찮아요? 그럼 1실근, 1중근에 대한 케이스 나왔죠. 그치? 자, 근데 봐봐. 마지막에 소개 안 한 게 이제 1실근 2역은, 그죠? 그 다음에 3중근이죠. 1실근 2역은, 그 다음에 3중근. 그래프를 그려주기는 할 텐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는 그려줄 거야. 근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건덕지가 없어. 왜 건덕지가 없느냐? 그래프 모양이 이차함수와 비슷해요. 그쵸?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리고 끝내면 돼.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세 번째 케이스를 여기다 잠깐만 이렇게 그려볼 거야. 세 번째 케이스. 1실근 2역은이야. 1실근 2역은. 1실근 2역은요. 실근 하나밖에 없지. 2역은요. 너한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근 하나야 극값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양수잖아요. 그러면요. 극값 하나만 나오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 그쵸? 허근에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1실근만 정보가 있으니 극값 하나만.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극값이 생기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상 이 그래프 왠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으니까 왠지 알파를 기준으로 대칭 같은 느낌이 나는데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 그래프는 사실상 그래프를 그리잖아. 자세히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살짝 찌그러져 있어. 오케이? 근데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찌그러져 있는 상태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냥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가고요. 그냥 그 단일 실근 지점에서 극값 갖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은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되는 거고, 그치? 여기 지점에서 단일 실근 알파 같겠네. 그죠? 그냥 요렇게만 정리하면 되겠네. 근데 말이야, 자, 네 번째야. 3중근이야. 선생님, 3중근을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요? 네, 좀 그렇게 할게요. 그래프를 따로 그려주셔야죠? 아니야, 싫어요. 그냥 얘 울고 먹을 거예요. 왜? 공간도 없어. 오케이? 공간도 없어. 그래서 그냥 울고 먹을 거예요. 3중근은 아시다시피 홀수중근이기 때문에 극값을 가져요. 근데 깔끔하게 극값을 갖기 때문에 3중근이 나오면은요, 그래프를 그릴 때 대칭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정리. 1실근, 2역근도 극값 한 개밖에 안 나오고 3중근도 극값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래프의 어떤 대략적인 형태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올라갔다가 내려가. 언제? 둘 다 그래. 둘 다 그래. 극값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알자. 그러니까 1실근 2역근일 때는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대칭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어느 하나가 찌그러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그래프 보여줬잖아. 그런데 3중근일 때는요, 이 그래프가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약간 이차함수 느낌처럼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은요, 만약에 1실근 2역근일 때는요, 여기든 아까 봤던 것처럼 어디 하나가 살짝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극값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3중근을 가지면 정확하게 이차함수 비슷하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좌우 대칭 관계더라. 거의 이 정도만 우리는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차함수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 다른 세실근, 1실근, 1중근이 진짜 제일 중요해, 진짜. 시험에서 한 99.9%가 그냥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봐. 4차함수인데 요 서다세실, 서로 다른 세실근 케이스 있지. 서다세실 극값 간격,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오케이? 이것도 원래 이런 현상으로 그려지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왔어. 자, 봐봐. 4차함수인데 도함수를 그렸더니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 세실근에서 극값 갖는 건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요것도 설명을 해줘. 요거 봐봐. 자, 만약에 이제 최고차 계수가 양수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제일 작은 근부터 시작해서 극소, 그 다음에 극대, 그 다음에 극소. 오케이? 극소, 극대, 극소. 요 순서대로 나오지. 그치? 반대 케이스는 극대, 극소, 극대 순서대로 나오더라. 오케이? 그리고 요거 또 우리 이제 관찰할 수가 있지. 그치? 서다세실, 서로 다른 세실근 그래프에서 극값의 간격에 따라서도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지켜주셔야 돼요. 뭐냐면, 잘 봐. 서로 다른 세실근은 뭐도 중요하냐면,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간격과 베타하고 감마의 간격도 중요해요. 잘 봐. 만약에 지금 내가 fx를 그릴 건데, 4참수를 그릴 건데, 극값이 알파에서 나왔고 베타에서 나왔고 감마에서 나왔다 치자. 그런데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얘 값이 0이고 얘 값이 3이고 얘 값이 4면은요, 나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얘의 간격은 한 칸인데 얘의 간격은 3칸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랬을 때 나는 간격을 이쪽을 더 벌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4차 함수. 최고차계수 양수라고 가정하면 W를 그려야 되는데, W를 그릴 때 규칙이 있어요. 무조건이야. 세상에 있잖아. 세상에 이런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차함수 W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렸어. 나 역시 똑똑해. 얘 값하고 얘 값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간격이 다르면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진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다시 알파가 여기 있어. 베타가 여기 있다 치자. 감마가 여기 있어. 살짝 좀 더 가까이. 오케이? 간격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왕따 녀석 있지? 그쪽의 값이 더 격차가 커. 그러니까 여기 사이의 격차가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 여기는 올라가고요. 내려가는데 격차가 더 작게 올라가. 그래서 얘 값하고 얘 값을 비교했을 때 F 알파 값이 무조건 F 감마보다는 작습니다. 얘 값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간격이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격차를 더 크게 해줘야 돼. 간격이 좀 좁지? 격차를 작게 해줘야 돼.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얘 값이 얘 값보다 더 밑에 있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원리라면 만약에 간격이 똑같으면은 간격이 똑같아. 만약에 지금 극값 서로 다른 세실근 구했는데 뭐 0, 2, 4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간격이 똑같지, 그치? 눈치챘어? 간격이 똑같으면 극소값이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이쁘게. 얘 값하고 얘 값이 같아요. 그러면 그랬지? 내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 굳이 얘기하자면 F 알파 값과 F 감마 값이 같대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성질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프 그리기 연습하라고 문제 줬잖아. 그치? 4차함수 그래프 몇몇 개를 그려보고 끝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B-01을 한번 풀어볼게. fx가 있어. x 4제곱. 아니지, 3x 4제곱. 아이고야, 숫자가 너무 커. 알았어. 자, 하자. 3x의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이네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4차함수죠. 미분부터 하자. fx 그리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이퀄 제곱.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생략할게. 그래도 돼. 그치? 자, 얘요. 인수분해가 12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괜찮아요? 할 수 있잖아? 그치? 만족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이죠. 3개 나와요? 그죠? 서다세실이네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에서 그 값을 갖도록 하는 4참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간격을 봐야 돼요. 마이너스 2하고 0하고의 간격은 2칸 차이. 얘하고 얘는 1칸 차이니까 얘하고 간격이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러면은 나는 이 간격에서 더 밑으로 더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난 이렇게 하면 돼. 자, 요거 표시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더 가까운데 1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더 간격이 푹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f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 가질 거고요. 0에서 극대값, 1에서 극소값 갖겠네. 값은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알았지?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각 종류별로 그럼 그려보자 이 말이야. 두 번째 내가 그려주고 싶은 함수가 b-08입니다. fx가 있어. 얘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18x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근데 이 그래프 미분해야겠네. 그치? 그럼 미분하자.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6x 이퀄 제로입니다. 괜찮아? 인수분해는 할 수 있어? 나 한 거 생략해도 돼? 오케이. 마이너스 4로 묶으면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입니다.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 3개 나오네요. 서다세실 케이스다. 그럼 마이너스 3 나오고 0 나오고 3 나오는데 자 지금 이 값들을 한번 보니까 간격이 아예 똑같지.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일단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가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쵸? 근데 간격이 똑같아. 마이너스 3, 0, 3.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갖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야. 괜찮아? 그리고 너 알아? 나 알아? 얘 값과 얘 값은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패턴은 기억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같고요. x는 3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그쵸?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에서의 극대값과 x는 3에서의 극대값은 같습니다. 이렇게 써줄게. f-3 값은 f3 값과 똑같아. 그쵸? 그 다음에 x는 0에서 극소값 f0 값 같네요. 괜찮아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요걸 안 지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해보고 끝낼 거야. 그쵸? 계속 이거 보면서 한번 비교해봐. 알겠지? 다시 앞에 와서 b-04를 한번 풀어볼게요. fx가 있는데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4참수죠. 바로 미분 때려야 돼. f'x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고요.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셔야 돼.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치? 4로 묶으면요 4x 제곱 x 플러스 3 이퀄 제로입니다. 됐어? 그러면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은 마이너스 3부터 쓸게. 마이너스 3하고 0인데 두 개의 근을 가져. 그치만 0에서는 어떤 근? 얘 중근이에요. 1실근 1중근 케이스야. 그러면 확인해봐. 중근이 더 커, 실근이 더 커, 중근이 더 크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패턴 적용.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극값이고요.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접기형 변곡점이에요. 그쵸? 마이너스 3하고 여기 0이 여기 있는데 맨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극값, 그 다음에 접기형 변곡점이야. 아래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그죠? 여기는 극소.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극소 하나만 받네. 그치? 그래서 fx는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f-3 값 같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 접기형 변곡점 딱 나온다라는 거. 오케이? b-12를 한번 볼 거야. fx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5입니다. 4참수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미분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16x 이러고 0 나와요. 일단 마이너스 4x로 묶을까?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x로 묶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예요. 돼요? 잘 봐.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의심스러워. 판별식을 확인해봤어. 9 빼기 16이죠. 0보다 작아요. 허근 나오네요. 1실근 1허근이네요. 괜찮아요? 그러면 만족하는 x값이 0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얘가 1실근 그리고 나머지 1허근이지.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 최고차 계수 음수지.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값 하나만 나오도록.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는데 그지? 요 지점이 0이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얘는 fx는
x는 0에서 극대값 f 0값을 갖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나는 솔직히 이거 있잖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이렇게만 알자. 자, 1실근 1허근은 0을 기준으로 대칭함수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0일 수도 있어. 뭐 자세히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 있어. 자세히 그리라면 그릴 수 있어. 선생님이 미적분 2 내용을 이용하면은 변곡점 위치 찾아가지고 뭐 자세히 그리라면 그릴 수 있는데 미적분 2 시간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B-11번을 한번 볼게요. fx가 있어. x 4제곱. 아니지. 마이너스 x 4제곱이네. 마이너스 x 4제곱 더하기 8x 3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32x 마이너스 14. 아,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한이 5개나 꽉 찼어. 아, 어떡해. 그래프 그려야지. 그치? 자, 그래프 그리자. 맨 먼저 일단 4차함수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거 확인했죠? 이 패턴. 공교롭게도 지금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것만 그려주네요. 그쵸? 나머지 거는 연습 진짜 해봐. 알았죠? 자, 일단 미분해볼게요.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32가 될 거예요. 괜찮죠? 나 지금 맞게 했어? 맞았어.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으셔야 돼. 이거는 해야 돼. 3차 방정식이니까. 오케이? 나 한 거 써도 되지? 얘 있잖아요. 인수분해 하잖아. 마이너스 4로 묶이고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나와요. 괜찮아? 잘 봐.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무슨 중근이 무슨 중근이야? 뭐 어떤 근이야? 3중근이죠. 그치? 그럼 얘가 이제 3중근이기 때문에 극값 하나야. 그냥 여기서 극값 가죠. 그러니까 극대 갔는지 극소 갔는지는 확인해 보셔야겠지. 그래프 그릴까? 위로 가서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위로 가서 내려오는 그래프잖아.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그러면은 x는 2에서 여기 다 그래프 x는 2에서 위로 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잘 봐. 얘는 3중근이기 때문에 극대 지점인 요 지점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요, x는 2에서 극대값 f2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f2는요 그냥 넣으면 되죠. 그쵸? 근데 나는 하기 싫으니까 네가 알아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미분을 통해서 1차 함수는 안 배웠지, 그치?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진짜 슈퍼 울트라게 간단하게 배웠죠, 그쵸? 근데 그거는 차라리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써도 돼요. 실제로 나도 그걸 더 많이 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쩔 수 없지. 미분을 통해서 극값을 찾거나 접기형 변곡점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 접기형 변곡점과 극값을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래프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그 배경 지식을 이용해갖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라고 해가지고 이거 24문제를 줬는데 그 24개를 싹 다 그려야 돼. 알았어? 오케이?